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팩트체크해 볼까요? 네, 최근에 좀 갑자기 한일 해제 터널이 좀 논란입니다. 네, 난데없이. 그 한일 관계를 생각하면 좀 굉장히 좀 냉각된 상태인데 좀 뜬금없기까지 한데요. 네. 이 역시 배경은 선거입니다. 그 오늘 4월 실시된 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요. 여당인 민주당이 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이슈로 이 지지세를 자꾸 높여가니까 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부산시당 비대위 회의에서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고 나아가 부산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적선을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게 화제가 됐죠. 사람들 많이 관심 보았고요. 네. 그러자 여당의 민주당은 이거 친일적 의제다라고 이게 공격에 나섰고요. 또 이에 국민의힘은 이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과거에 이거 추진했던 거다 이렇게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요. 한일 해저 터널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주창한 사업입니다. 오고돈 전 부산시장도 찬성을 했고요. 이런 민주당 홈페이지를 논리라면은 김대중 노무현 모두 이 지역 행위자가 됩니다. 민주당은 이 지역 행위자들이 후회가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이 한일 해저 터널을 주창했다. 예, 그러므로 두 전직 대통령도 친일파냐?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반론을 내세웠는데요. 네. 우선 이 한일 해저 터널을 좀 찾아보니까 이 시작이 꽤 오래됐습니다. 거의 100년 전인데 이제 네. 강점기까지 올라가는데요. 1910년 혹은 20년 설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확인은 되지 않았고요. 공식 확인된 문건으로는 최소 1930년대가 유력합니다. 이 1931년 만주 사변이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동북부에 만주국이 세워지자 일본에서 이 만주로 가는 수송열차, 수송 수요가 증가하니까 열차를 좀 만들어보자 해서 당시 일본 육군과 정부가 일본 정부가 탈환열차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합니다. 네. 이 탈환열차 계획은 이제 공식 문건이 있는데요. 이 문건에 보면은 그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부산 간 해저 터널을 통해서 도쿄, 조선, 만주, 베이징까지 직통 열차를 운전하는 이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100년 가까운 90년 네. 전에 일본이 네네. 먼저 추진을 했다. 네네. 처음 그때 나왔던 거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게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요. 이런 구상을 제기한 이가 이 통일교 교주였던 문선명 총재였습니다. 네, 문 총재는 지난 1981년 11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그 통일교 관련 행사인데요. 국제과학 통일회의에서 네. 국제하이웨이 한일터널 구상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그 통일교 차원에서 머물고 있다가 정치권에 처음으로 이제 공식 언급된 건 1990년인데요.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데 그 1990년 5월 8일 당시 전국지휘 상공부가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부산과 일본 관서 지역을 연결하는 해저 터널 건설 계획을 포함해서 이 부산과 그 일본 관서 지역이죠. 관서 지역 부관 광역 경제권 공동개발 계획을 일본 정부에 좀 제의를 하자 이렇게 외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공식 기록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번에 논란이 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001년 11월 열린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에서 나오는데요. 이 당시 이제 국정을 직접 발표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정신문에 보면은 김 대통령의 제안으로 삼국 정상이 합의한 비즈니스 포럼에서 앞으로 중국의 서부 대개발 사업, 한일 해저터널 연결 및 한중일 철도 연결 사업 등에 대해 삼국의 공동 참여 방안을 논의할 것을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예, 당시에는 한중일 관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 한중일 같이 하는 사업을 하자 이런 게 따로 논의가 됐었고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이 전향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2월 25일 열린 당시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한일 해저터널의 추진에 대해서 공식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일본과 부산, 평양, 러시아를 열 수 있게 된다면 양국 관계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직 대통령들도 어떤 한일 관계의 전향적인 한일 관계를 염두에 두고 네네. 이 한일 해저 터널 추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건 사실이군요. 네네, 좀 호의적인 반응을 포함해서요. 네. 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당시 건설교통부의 발주를 받아서
한일 해저 터널 필요성 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흐름, 이런 발언이나 이런 발표들을 두고 또 어떤 쪽 일부 언론에서는 아주 이건 정말 비상한 관심이었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언론에서는 그냥 일회성이다, 외교적 대응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좀 낮춰보기도 하는데, 어쨌건 공식적이고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미 전 정부에서 연구 용역까지 했으면 네. 이 한일 해저 터널 이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네네. 그 결과,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나왔던 결과도 사실 불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불가하다. 예, 네네. 경제성이 없다가 결론인데요. 예. 일단 건설비가 최소 100조 원 이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건설됐다고 하더라도 그 예상되는 수요나 또 그 수요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을 평가했을 때 모두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지금도 정치권이 아닌 학계와 전문가들은 경제성이 없는 걸로 보는 경향이 대세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본이 이 모든 비용을 다 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먼저 나서서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예산 100조 원 이상을 투여해서 한일 해저 터널을 건설할 가치는 일단은 용역 결과로서는 당시에 없다. 네,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전 정부에서도 한일 해저 터널을 주창했다라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은 어쨌든 사실이네요. 네네. 그렇군요. 네. 네, 자 다음은 공기청정기 팩트체크 내용이네요. 네네. 그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뭐 1년을 넘어서 이렇게 길어지면서 이 관련 업계의 마케팅 활동도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관련 제품 중에 좀 과장되거나 허위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는 편인데요. 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특수에, 그전에는 또 이제 미세먼지 특수가 있어서 공기청정기가 이제 가장 필수품이 된 거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특히 바이러스와 유해 세균을 99.9% 제거한다, 이런 광고가, 그리고 대표적인 두 거대 전자기업 제품의 광고로 나와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제품 홈페이지를 보면은 트루 토탈 케어 필터 시스템을 사용했다, 항바이러스 항균 기능으로 더 안전하게 바이러스 99.9% 제거, 유해균 99.9% 제거, 이런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보이는 문구로 말고 쭉 제품 소개를 내려다보면 맨 마지막에 조그맣게 제한사항이 있는데요. 네. 이 제한사항까지 보지 않으면 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은 실내 바이러스가 99.9% 제거되겠구나, 이렇게 오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99.9면은 거의 그렇죠. 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게 실내 바이러스가 99.9%까지 제거되는 건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이 제한사항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면, 보시면, 네. 그 실험 조건이 나오는데요. 이 실험 조건이, 이 제품에 있던 실험 조건이 실생활과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 제품들이 내세우는 항바이러스 99.9% 제거의 실험 조건은 그 제품에 있는 항균 필터와 PT 부직포를 대상으로 실험한 건데요. 이 항균 필터와 그 부직포에 바이러스를 이렇게 놓고 18시간 지난 다음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보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공기청정기를 놓는 방이나 실내 공간을 다 파악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일단 우리는 큰 글씨만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참 오해하기 딱 좋은데, 네. 두 개 회사 제품이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제품도 그런가요? 네, 좀 확인해봤습니다. 이 경쟁사에 있는 다른 대기업도 비스포크 큐브 에어라는 공기청정기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제품은 또 이제 전기 살균 시스템을 사용해서 세균 99%를 살균한다,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데, 그 집진 필터와 시진 필터가 이 바이러스 세균 유출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부분적으로 그렇다는 건 설명이 좀 부족한 편인데요. 네. 마찬가지예요. 앞에 제품과 마찬가지인데, 경쟁 제품과 마찬가지로 이 필터의 항균 항바이러스 성능을 설명한 것 뿐입니다. 이 실험 역시 이 필터만 대상으로 바이러스 세균이 달라붙지 않는 거를 테스트한 것이 이 실생활 공간 전체를 테스트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 세균 걱정 줄여주는 UV 플러스 살균, 이런 기능도 있는데, 이 자외선 램프를 켜면 그 주위만 살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로를 켜면 그 난로 주위는 가장 따뜻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방 공간이 굉장히 넓으면 다 따뜻하기 좀 어렵겠죠. 그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둘 다 이 효과가 광고와는 달리 제한적이다, 이런 거네요. 네.
결국 두 회사의 제품을 내세우는 성능 모두 우리가 실제로 공간을 쓰기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네. 이 공기 중에 미생물을 제거하는 성능을 실험하려면 말씀드린 대로 이 일정 공간을 정하고 그 공간에 미생물을 쭉 퍼뜨린 다음에 얼마나 제거되는지 이렇게 실험하는 챔버 시험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급적 실생활 조건과 그러니까 그 제품이 실제로 쓰이는 실생활 조건과 비슷하도록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건 과장 광고잖아요. 네. 예, 이거는 좀 당국에서 어떻게 바로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게 처음이 아닌데요. 네. 지난 2018년 이후 이런 광고들이 계속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뿐 아니고 이 공기성능 기술업체 7곳이 부당 표지 광고에 적발이 됐고 그래서 이제 지적을 받았는데 네. 지적을 받고 어떻게 했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제한 사항을 밑에 그냥 잘 안 보이게 추가한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자세하게 공부하게 다니는 소비자들이 많지 않는 거를 이렇게 좀 감안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가보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좀 잘 안 보이게 표시했지만 나중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지적할 때는 여기 표시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깨알 같은 글씨로 적어놓고 우리는 다 기재했다. 네, 지적한 대로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꼼수네요. 네, 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요즘 필수적으로 다들 공기청정기 틀어놓잖아요, 집에. 네. 네, 이렇게 바이러스 제거 99.9%만 믿고 사용하시는 소비자분들은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